네, 이산가족 상봉 행사 어제 역시 눈물의 상봉이 이어갔습니다. 사흘째를 맞은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작별 상봉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제는 아쉬움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또 헤어져야 되는 안타까운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박 3일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어제 있었던 행사장 모습 영상 보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봉 장면입니다. 위하여! 전에 살던 집을 제가 이제 형님한테 그려달라고 졸랐어요. 이제 우리가 남한으로 가면은 아버지 소리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내가 집에 가지고 가서 들을 거니까. 몰세 가오라. 시간이 모자르진 않으셨어요? 어떻게 더 오셨어요? 아이 시간이라고 말도 못하지 뭐. 그냥 계속 있고 싶지. 아니 두 분이 말하겠고 자리 좀 해주세요. 네네네. 아니 2시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습니다. 남이 반갑고 헤어지자니 슬프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아버지. 네, 어떤 분은 그 어렸을 때 살던 초가집을 그려서 또 줬다고 합니다. 참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그 어제 또 오늘 보면서 그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할까요? 어떤 점이 있었습니까? 글쎄 뭐 여러 가지 점들이 다 그 참 감동의 휴먼 드라마였는데 어떤 이제 말씀하신 그 자기 고향집을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서 주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참 모두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족 한 가족의 상봉이 그야말로 다 드라마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북측에서 나온 대표가 이렇게 그 파티 도중에 쓰러진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도 볼 때 우리가 정말 저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많이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간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북측 상봉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산가족 상봉 행사 끝나고 북측으로 돌아가면 이제 어떤 절차를 또 밟게 되나요? 네, 저분들은 이제 오기 전에도 평양에 다 모여서 장기간의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지만 또 돌아가서도 일종의 총화 사업을 반드시 하도록끔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서 이제 상봉 과정에서 일어났던 뭔가 좀 실수한 측면 이런 것들이 이제 예리하게 지적받고 또 뭐 전해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제 어떤 그 중에 일부 성원이 우리가 이제 당의 배려를 받아서 가족을 만났으니까 이건 뭐 선물 중에서 일부를 좀 이렇게 상납합시다. 이렇게 호소하면 뭐 달러 같은 것도 한 500달러, 1000달러씩 받아온 분들은 일부를 또 이게 당에 좀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상납하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강제성을 띠지 않지만 은연중 강제성이 띠는 그런 작업을 거치고 이제 고향으로 자기 살던 고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예, 우리는 선정되는데 뭐 추첨이라든가 이런 방식이지만 저기는 선정될 때도 당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다 이제 뭐 평양이나 이런 데 도시에 살지 못하고 사실상 월남자 가족이라 그래서 다 지역으로 이렇게 살거든요. 예. 그럼에도 아마 이번에 느끼셨겠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좀 얼굴에 자신감들이 넘치는 게 그동안 한 10년, 20년 사이에는 미국에 있는 월남자 가족 또 한국에 있는 월남자 가족들에게 돈도 보내주고 그래서 좀 인식이 북한에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지방에 살아도 비교적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 지방으로 돌아가서 또 자기 생활하고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그 선정할 때는 북한은 컴퓨터 추첨이라는 건 없고 당에서 이 사람 내보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좀 모범적인 사람들을 위주로 내보냅니다. 예. 고령화 아까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그 의료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북측 이산 가족들의 고령화는 더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북한은 원래 이제 전체적인 수명에서 우리 대한민국보다 한 10살이 뒤지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이 저렇게 장수하신 걸 보면은 아무래도 그만큼 살아야 되겠다는 의욕도 많았고, 북한이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 숫자가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빨리 만나야 되는 것은 북한 측의 이산가족으로서 볼 때 더 절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너무 또 얘기가 무거운 것 같아서요. 조금은 좀 가벼운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을 봤더니요, 전혀 눈길을 끄는 그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진이 있었는데요. 혹시 사진 있습니까? 사진을 한번 먼저 보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슨 저 드라마 속 한 장면인 줄 알았어요. 이게 북측의 접대원이라고 합니다. 접대원 북측에 한 50여 명이 금강산 호텔 2층에서 식당 등에서 음식을 서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카메라 프레시가 계속 연신 터질 정도로 눈길을 끌었대요. 뭐 어떤 분들이 실제 저 테이블에 앉았던 분들이 야 정말 곱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몇 살이에요 하니까 뭐 18입니다, 19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접대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요? 접대원이라고 할 때 북한에서는 일단 접대원이라는 말은 아주 좀 품이 있는 말이고 오히려 저런 여성들한테 아가씨 이렇게 불렀다간 그건 모욕적인 말이 되니까 예. 우리하고는 좀 용어가 반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예. 저런 이제 그 접대원들은 무슨 음악대학이나 이제 민영원단을 뽑을 때는 예술대학 뭐 이런 데서 뽑아오지만 저런 이제 처녀들은 관광대학 또는 상업대학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18세 이상이라면 적어도 지금 관광대학, 상업대학의 한 1학년 학생 정도 되는 예. 2학년, 3학년 그런 학생들로 뽑아오기 때문에 저렇게 신선하고 좀 이뻐 보입니다. 예, 그 양윤미 씨라고요. 그 인터넷에 아주 화제가 됐던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 저분들도 사상 교육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받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분들은 뭐 나가서 이제 남쪽 사람들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다 충분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된 뭐 어떻게 보면 접대원이지만 공작원 접대원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성형 수술 했습니까? 어떻게 뭐, 북한에서 성형 수술을 저 정도로 하지는 자연적인 미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틀은 기본 틀은 뭐 좀 남남북녀라는 말이 좀 옛날 말이지만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많이 남아 있고 아마 눈 정도는 요즘 거의 쌍꺼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 여성도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아마 눈 정도는 고쳤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아이고 이거 뭐 제가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는 본인이 알겠죠.